이어서 현물 시장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 연구원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대외 악재로 하방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인데요.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단기 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포르투갈발 유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1980선 하방 지지력은 견고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1990선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에 많이 좀 집중을 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20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1990선, 1980선 이런 지수대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대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지금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전략 보니까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간밤에 그 포르투갈 상장 최대 은행이 그 이표채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고 그 좀 지체를 했다는 소식에 그 유럽 주요국 증시 대부분 약세 마감을 했고요. 급락 마감을 했고요.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유럽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어떤 취약성 우려가 좀 커지면서 다우지수가 장중에 200포인트 가까이 밀리는 그런 또 급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좀 일회성에 그치거나 유럽 전역으로의 어떤 확산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제기가 됐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을 보인 점, 또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좀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위험자산 회피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약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하더라도 또 그 펀더멘탈과 관련된 시장의 신뢰도가 아직은 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당장 그 박스권 구도를 좀 탈피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 측면에서 보면 그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러한 원화 강세로 인해서 주요 수출 기업들의 이익점 방치 하향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를 좀 제한시킬 그런 소지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고 또 주가의 어떤 선반영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견인할 그런 뚜렷한 주도가 나타나기보다는 좀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그 포르투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로서는 좀 무분별한 전형을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 그리고 대내외 정책 기대감 조합을 좀 감안을 한다면 그래도 조정의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그렇다면 매수의 기회가 좀 되는 건지 투자 전략 들려주시죠. 네, 방금 이제 유동성 환경 그리고 대내외 정책 기대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어떤 확고한 통화 완화 스탠스가 위험자산 선호를 지지하는 버팀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어제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기는 했지만 지난달 만장일치 결정과는 다르게 소수 의견이 좀 포함이 되었고요. 또 이주열 그 한흥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국내 경기의 어떤 하방 리스크 확대, 그 다음에 물가 압력 약화를 좀 언급을 하면서 추후에 이제 금리나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듯한 그런 좀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좀 하방 변동성의 어떤 출현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제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언급한 이제 앞으로 그 정책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좀 활용하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 쪽보다는 이제 정부 이주경제팀이 지금 어떤 경기 부양에 보다 좀 적극적인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 수단으로 이제 내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건설 업종, 그리고 기타 이제 내수 진작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내수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 본격적인 어닝 시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감익 사이클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차별화 양상이 상당 부분 좀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 측면에서의 부담이 덜한 그 건설이나 은행, 증권 업종이 좀 그 실적과 관련해서는 좀 안정적인 종목 접근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중국 관련주 정도로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 수혜주 또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